은행주 중에서 넘버 6, 여섯 번째, 베트남의 여섯 번째 은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 3개의 그 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도 현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300개의 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MBB 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밀리터리 커머셜 조인트 스탁 뱅크라 해서 호찌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BB 은행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MBB의 이제 종합 경영 성적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금으로 매입된 거, 그다음에 회사의 배당 성향 A등 거,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 해서 A등 거, 대출 상환 비율, 대출 회수 비율 B등 거, 그다음에 회사의 적정 가치 B등 거, 성장 가치 A등 거입니다. 그래서 A가 3개, 3A인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B 현재 가격이 23,350동입니다. 그래서 제 21,100동이 회사의 적정가치고 성장가치는 43,800동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동 이론상으로도 47,200동까지 가고요. 충분히 많은 상승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행주는 어떤 은행주입니까? 2011년도에 상장이 돼서 상장된 지 13년 된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52억 주, 그 다음에 전체 시가총액이 12조 1천억 동, 12조 1천억 동, 12조 1748, 121조 동이네요. 121조 동. US 달러로 50억 달러. 굉장히 큰 은행주입니다. 자, 그럼 이 은행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은행은 은행주 시가총액 넘버 6, 그 다음에 VNR 500의 넘버 6, 은행주 중에서 넘버 6, 여섯 번째, 베트남의 여섯 번째 은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 3개의 그 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도 현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300개의 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MBB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그 저축 앱, 모바일로 이렇게 은행 입출금 업무, 개인 디지털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카드 업무, 이런 각종 신용카드를 이렇게 발행해서 신용카드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디파짓이 뭐냐면 예금 업무. 은행은 이제 예금을 해야죠. 예금을 하면 이제 이자를 주고 하는 예금 업무, 당연히 어느 은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출이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이 있죠. 부동산 대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이런 사업자금 대출, 소비자금 대출, 주식자금 대출, 스탁 대출, 이런 각종 대출 사업. 그 머니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외국환 환전, 달러나 위안화나 외국 환전, 돈 이렇게 외국하고 베트남 국내 화폐하고 환전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서비스, 사회 보험 관련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인슈런스 보험 상품, 각종 보험 상품, 자회사도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에텔입니다. 밀리터리 텔레코뮤니케이션 그룹이죠. 비에텔. 밀리터리 텔레코뮤니케이션 12%. 비엔남 정부가 정부 이제 재무 관련 부서에서 8%. 헬리콥터가 7%. 사이공 뉴포트에서 한 6%. 베트남 이제 국방부 관련이죠. BCB 은행에서 한 4%. 비에텔 스테이트에서 4%. 그래서 이런 주로 비에텔하고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제 보유하는 은행이죠. 그다음에 소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 텔레콤에서 비에텔입니다. 비에텔 그룹이 이제
이런 MBB를 포함해서 CTR, BTP, VTK, VGI 여러 회사를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MBB에 또 같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밀리터리 텔레코뮤니케이션 그룹이라 비에텔이 이제 각종 이제 패밀리에서 16% 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에서 8%, 앞서 설명드린 헬리콥터에서 한 7%, 그다음에 사이공 미니스터 오브 내셔널 디펜스 여기에서도 6%, 정부하고 비에텔 그룹이 MBB에 투자를 하고 있다, 대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B는 어떤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호치민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험회사 MIG, 그 다음에 증권회사 MBS 하노이, MRF, MBS 캐피탈, SDF 이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류콕 민이라는 분이 SDF를 이제 대리해서 MBB를 대리해서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루중타이라는 이분이 회사의 이제 CEO 사장입니다. 재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현금 흐름이 A등급입니다. 현금 흐름 A등급. 은행주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 좋겠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도 이렇게 원만하고요. 현금 보유 잔고도 좋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도 좋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난 거는 고정자산을 좀 매입을 많이 해서 마이너스 났다. 그렇지만 이제 A등급이다. 배당입니다. 배당도 해마다 잘합니다. A. 해마다 15%, 20%, 35% 해마다 빠지지 않고 배당을 해줍니다. 자,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이제 고객한테 대출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매하는 거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를 이제 비율이 8%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12%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A등급. 그 다음에 이제 일리지블 데이터 가지고 회사가 은행이 대출해 준 거를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B등급입니다. 보통 95% 이상을 좋겠는데 94%입니다. 그러니까 회수 가능한 대출, 총 이제 회수 가능한 대출, 총 대출 대비 회수 가능한 대출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좀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등급. 적정가치입니다. 회사의 적정가치 B등급 21,100동으로 했는데 지금 주당 분자산이 한 19,000동, PBR이 1.16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ROE가 또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B등급 21,100동으로 산정했습니다. 자, 성장가치입니다. 성장가치 A등급 43,800동, EPS가 4,500동, 그 다음에 향후 이제 퍼가 한 5, 현재 퍼도 한 6, 아주 그 재무구조가 좋습니다. PER하고 PBR 비율이 한 6.4, 아주 좋습니다. 회사가 그 성장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상승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그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하루에 2천만 주, 3천만 주 거래, 은행주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3천만 주 거래가 은행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되는 회사죠. 아주 좋죠. 아주 굿. 자, 그럼 월봉을 설명했습니다. 월봉이 6천동에서 이렇게 25,000동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11,000동까지 하락하다가 17,800동 하락, 다시 조정받다가 지금 현재 25,700동 하다가 지금 23,300동 조정받고 있는데 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상승할 겁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0동에서 11,000동까지 하락하다 꾸준히 상승하다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하고 지금 현재 조정하는데 이렇게 상승 예측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MBB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MBB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은행 시가총액 넘버 6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관련돼서 회의 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300개 지점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베트남 정부 밀리터리, 비에텔 그룹이 대주주고 베트남 정부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을 보면 11,200동에서 19,700동까지 가다가 17,000동까지 조정받다가 지금 현재 23,300동인데 37,000동에 가서 갈 겁니다. 다시 조정을 받으면 이제 47,000동 충분히 이렇게 가고 우리가 예측을 갖다 성장가치 43,800동 충분히 그 이상 상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시간 마지막 시간에 주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공부할 시간은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좋은 주식을. 최고의 기업은 자체 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사에다가 특허권이나 영업권, 상표권 제공을 하고 타사가 그걸 영업을 잘해와서 보면 특허권,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그런 회사가 또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하고 마케팅 활동만 하고 제품 생산은 전부 다 아웃소싱이 됩니다. 타사한테 전부 다 넘겨줍니다. 자기는 설계하고 홍보 활동만 해주고 제품 생산은 다른 회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한테 주게 되면은 이 회사가 결국은 그 고정자산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를 적게 하는 그런 기업이 좋은 회사입니다. 아웃소싱을 다 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탁월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자기만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할 그런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죠. 이 증가율이 오랜 기간 동안에 예측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성장을 조그만 이익 성장률이어도 꾸준히 꾸준히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내야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짜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